안녕하세요. 여의도 증권사 트레이드로 근무했던 원도비입니다. 이번에 원유 선물 투자로 4천만 원, 5천만 원 두 번에 나눠서 약 9천만 원 정도 수익을 달성을 했고요. 한번 먼저 보여드리죠. 이 구간에서 매수해서 이 구간에서 청산. 이게 이제 1차 구간이었고요. 2차는 다시 한번 10달러 초반에 내려왔을 때 저점 확인되는 거 보고 이제 19달러 넘어가는 선까지 보유해서 또 다시 이제 수익 달성을 했고요. 오히려 두 번째 반등에서 수익이 좀 더 컸습니다. 올해 초에 60달러 선 가격을 보이고 있었는데 급락을 거듭한 끝에 10달러 이하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이제 20달러 정도 머물고 있죠. 물론 이건 지금 연결 선물 차트가 아닙니다. 6월물 차트죠. 이제 이런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무슨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고 또 투자를 하다 보면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번 영상을 통해서 다 해소를 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알아야 될 용어는 사실 몇 가지가 되지 않아요. 다만 주식처럼 익숙한 용어들이 아닌 것들이 있다 보니까 헷갈리시는 거죠. 가장 먼저 유가 가격 흐름 한번 보죠. 일봉하고 60분봉입니다. 일봉이라는 건 봉 하나가 하루를 나타낸다는 뜻이고요. 60분봉은 봉 하나가 60분을 나타낸다는 뜻이죠. 일봉 차트 연결 선물로 띄었습니다. 연결 선물이라고 하면 매월마다 도래하는데, 이 선물 같은 경우는 이걸 쭉 연결을 시켰다는 뜻이죠. 그래서 고점, 올해 연초의 고점이 65.65달러, 그리고 이번 코로나 사태가 딱 터지기 직전에 한번 급락이 나왔고요. 50달러까지. 미국장 하락하면서 한번 더 급락이 쏟아져 나오죠. 또 이 구간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의 감산, 이런 어떤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30달러, 20달러, 하물며 10달러를 깨고 내려가는 상황까지 발생을 합니다. 가장 먼저 국제유가 변동 요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일반적인 시장에서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가격이 변동하는지. 첫 번째, 원유 재고입니다. IEA 주간 원유 재고 발표를 매주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유가가 상당히 많이 출렁거리죠. 그리고 앞으로 유가 재고가 좀 더 많겠다, 적겠다, 혹은 원유를 시추하는 시추, 이 어떤 기계가 많이 돌아가느냐 안 돌아가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 어쨌든 재고 부분의 영향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또 하나, 경제 지표. 산업 생산이 어떠하다, 주택 착공 건수가 많다, 고용 지표가 어떠하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경제에 관련된 지표죠. 미국 주식시장 이거에 따라서 움직이고요. 원유 또한 경제 지표가 호조다, 좋다, 그렇다라고 하면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고요. 안 좋다라고 하면 내려가는 경향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미국 증시가 올라가면 유가도 조금 올라가는 모습, 또 증시가 하락하면 유가도 좀 하락 압력을 받는 모습이었는데, 이게 언젠가부턴가 디커플링 상황이었습니다. 이건 간단하게 미국 나스닥 선물 차트, 또 좀 전에 보여드린 원유 선물 차트를 같이 띄워놓고 보시면 쉽게 구분이 되세요. 세 번째, 네 번째, 대외적 변수입니다. 이건 돌발적인 변수이기도 하고요. 지정학적 요인, 중동 정세가 어떻다, 어디에서 테러가 발생을 했다, 내지는 중동에서 전쟁이 났다, 원유관 어디가 폭발을 당하는 어떤 테러가 발생을 한다, 이런 어떤 변수들이 있었고요. 최근에 된 거는 전염병이죠. 코로나19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 팬데믹이 발생을 하면서 유가 수요가 감소한다, 감소할 것이다, 그런 전망들, 내지는 실질적으로 영향이 미치다 보니까 유가 하락 압력이 상당히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원래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죠. 오펙이나 오펙 플러스, 감산 합의를 어느 정도 이행을 한다, 감산을 하겠다 말겠다, 감산 합의가 이루어진다, 유가가 하락하는 영향,
상승하는 영향. 이런 부분들이 일반적인 시장에 영향을 미쳤죠. 지금 현재 시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완전 투기장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죠. 산유국들,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특히나 이 두 나라의 영향이 상당히 컸죠. 그러나 그럼 미국은 영향이 없느냐? 아니죠. 잘 정리된 뉴스들을 보시게 되면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이 모든 거에 관여된 게 사실은 미국이죠. 그리고 제가 추측하건대 이번에 5월물 선물 가격이 35달러까지 급락을 했다가 만기 때 10.01달러 정도까지 해서 마감이 됐는데, 이거에 관련된 금융상품들 좀 전에 보여드린 선물이 있을 테고요, 옵션이 있을 테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들 투자하고 계시는 ETF나 ETN 같은 그런 주식 관련된 상품들이 있겠죠. 이런 상품들에 관련된 세력들, 흔히 말했을 때 러시아나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애들에서 감산을 갖다 안 하겠다, 감산을 하겠다, 이런 걸 막 밀어붙일 때 이 원유 선물 쪽에 투자를 했다면 어떨까요? 매도 베팅을 했어요. 상당히 큰 수익을 달성을 했겠죠. 그래서 이런 관련된 상품들이 지금 국제유가에 변동을 갖다 미치고 있다. 가장 최근 시장에서는 코로나19, 그 다음에 이 감산에 대한 부분은 얘네들 힘 있는 산유국들 혹은 또 미국처럼 경제가 큰 나라들, 중국도 해당이 되겠죠. 이런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또 네이버에 카페가 있습니다. JNI 트레이딩. 궁금하신 분들은 오셔서 자료들도 많이 보셨으면 좋겠네요. 원유 선물, 금 선물, 혹은 또 달러 선물, 이런 어떤 선물, 그 선물들을 갖다가 기초자산으로 해서 ETF, ETN 많이들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혹은 주의 깊게 살펴야 되는 부분들이 뭐가 있냐라고 하면 원자재 관련 상품들, 금, 은, 구리, 원유, 천연가스, 그리고 곡물도 마찬가지죠. 밀, 대두, 옥수수 관련했던 곡물들, 이런 선물들 같은 경우에는 실물 인수도 상품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선물을 사면 그걸 그대로 사서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이 그걸 가져올 수 있나요? 가져오고 싶어도 못 가져옵니다. 만기 전에 이 선물을 청산을 시켜야 돼요. 주식 같은 경우는 내가 매수를 해서 한 달이든 1년이든 10년이든 주식이 망하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마이너스가 나거나 플러스가 나거나 쭉 보유할 수 있어요. 근데 선물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제 많이 투자하고 계신 그런 원자재 관련 선물들 같은 경우는 만기가 또 짧죠.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WTI 선물, 매월 만기가 도래합니다. 매월. 자, 선물 만기가 매월 도래를 해요. 1년이면 12번을 만기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자, 6월물이다, 7월물이다. 이따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6월물을 보유하고 있다가 7월물로 포지션을 넘기는 걸 롤오버라고 합니다. 매수를 해서 7월물로 옮기는 분도 있으실 테고요. 혹은 매도를 해서 7월물로 그 포지션을 그대로 끌고 가는 분도 계실 테고요. 어쨌든 선물을 다음 월물로 옮기는 걸 롤오버라고 하는데, 왜 롤오버를 알아야 되냐? 이 ETF나 ETN을 갖다 좀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 내가 주식처럼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주식처럼 보유하고 있는데 이 롤오버가 없어도 되겠죠. 그냥 보유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ETF는 롤오버를 진행을 안 시키느냐? 이 상품 내에서 롤오버를 진행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롤오버에 따른 비용, 월물간 가격 차이라고 하죠. 스프레드가 발생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알아야 되는 거고요. 또 다른 거 하나, 선물과 ETN 혹은 선물과 ETF, 괴리율, 이 세 가지, 크게 보면 두 가지죠. 어떤 부분을 주의를 해야 되는지 한번 이해되기 쉽게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죠. 자, 6월물과 7월물 가격 차이가 4.54달러였습니다. 4월 29일로 기준으로 했을 때. 즉, 6월물에서 매도를 하고 청산을 하고 7월물 매수를 한다. 그럼 14.40달러에 갖고 있던 포지션을 갖다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걸 사야 되는 거죠. 7월물을. 이걸 이제 롤오버라고 해요. 가격 차이가 4.54달러. 5월 2일입니다. 딱 이틀이 지나고 나니까 어땠느냐? 스프레드가 2.51달러로 좁아졌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니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4월 29일 날 롤오버를 진행을 했으면 4.5달러 정도의 손실이 발생을 한 거고요. 5월 1일 날 롤오버를 진행을 하면 2.51달러의 손실. 즉, 손실이 어쨌든 2달러 정도가 줄어든 거죠. 2달러가 작아 보이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퍼센티지로 따져볼까요? 20달러라고 치었을 때 2달러면 얼마인가요? 10%입니다. 유가가 그대로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롤오버 진행으로 마이너스 10% 정도의 손실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물론 마이너스 10%가 무조건 손실이다. 그 부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월물 간의 가격 차이는 계속 상승을 합니다. 뒤로 갈수록 가격이 높아져요. 근데 그 가격 변동 범위가 보통은 1달러 이내. 근데 4.5달러의 대부분의 지금 ETF, ETN 상품들이 롤오버가 진행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ETF나 ETN을 보유하고 계셨다라고 하면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29일 날 롤오버가 다 진행이 돼 버렸어요. 그리고 미국의 되게 유명하고 큰 ETF, 오일 ETF가 4조 원 규모였습니다. 그게 28일, 요때죠. 다 롤오버가 진행이 됐어요. 27일, 28일. 그러면서 가격 차이가 극심하게 벌어졌었죠. 롤오버는 뭐예요? 6월물을 청산시키면서 7월물로 갈아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구간에서 어마어마한 물량의 매도가 나왔겠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얘가 더 많이 하락을 했고요. 물론 얘도 가격이 떨어졌어요. 롤오버라 끝내거니까 어떤가요? 오를 때 얘가 더 많이 오르고요. 얘는 조금 덜 올랐어요. 그러면서 이 스프레드가 줄어들었죠. ETN이나 ETF 괴리율을 살펴보기 전에 다른 거 하나만 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천연가스입니다. 지금 천연가스와 WTI 얘네들 가격 스프레드가 가장 크게 벌어졌어요. 다른 애들 이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근데 얘도 보게 되면 1.940달러, 2.175달러, 0.235 선물 한 계약 기준으로 했을 때 2,350달러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했을 때 200한 5, 60만 원이 넘어가죠. 아까 WTI 선물 같은 경우는 지금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어쨌든 2.5달러, 250만 원, 300만 원이 넘어가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지금 벌어져 있는 상황. 그래서 스프레드가 많이 벌어져 있을 때는 내가 지금 투자를 해서 수익을 볼 가능성이 매우 적어져요. 물론 가격이 계속 오르는 상황이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스프레드에 따른 비용 혹은 손실 부분을 커버하고 올라가는 경우도 생겨요. 근데 올라가는 척 하다가 이를테면 박스권에 머물고 천연가스가 딱 그런 상황이죠. 반등하는 척 하다가 다시 머물고 반등하는 척 하다가 다시 뭐 또 내려받고 그래서 거의 제자리 걸음을 했다. 그랬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ETF를 투자를 했을 때 가격은 제자리였어요. 난 여기에 ETF를 샀어요. 이 시점에서. 한 달 뒤에 다시 가격이 그 자리예요. 그럼 ETF가
그 가격에 머물고 있어야 되겠죠? 아니라는 거죠. 이 스프레드 때문에 그거에 따른 비용이 ETF에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 ETF 가격은 더 떨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 얘는 1대1 레버리지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니 원유 가격이 1만큼 올라가면 지금 이 ETF 같은 경우는 1만큼 상승을 하게 돼 있습니다. 1만큼 내려가면 마이너스 1만큼 내려가고요. 이따 보여드릴 건 뭐예요? 레버리지죠. 1만큼 올라가면 2만큼 상승하라는 레버리지 상품들. 문제는 뭡니까? 1만큼 떨어졌을 때 마이너스 2만큼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게 괴리율이 발생해 있는 상황이다. 그럼 어떨까요?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자, 일단 1대1 레버리지 코덱스 WTI 원유 선물 ETF입니다. 뒤에 이렇게 H라고 붙어 있죠? 예, 우리나라 모든 상품들은 거의 다 H라고 붙어 있을 거예요. 환해지가 이루어졌다는 뜻이죠. 해지라는 뜻이에요. 언해지, UH가 붙어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 얘는 환해지가 안 이루어진 상품. H가 붙어 있으면 유리한 점 뭐냐? 원달러 환율이 하락을 했을 때 이거에 따른 손실을 보지 않습니다. 다만 원달러 환율이 상승을 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환차익이나 환차손이 발생하지 않는 상품들, ETF의 이제 장점일 수 있는 거고요. 가격이 이런 식으로 흐름을 보였어요. 그리고 아래는 인버스 상품입니다. 원유가 1만큼 올라간다. 얘는 1만큼 떨어지게 돼 있죠. 원유 가격이 1만큼 떨어졌다. 얘는 1만큼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인버스, 기초자산 가격이 하락하면 수익을 보는 상품. 원유가 급락이 나오면서부터 급등. 그래서 가격이 연초 대비하면 뭐 거의 한 4배까지 상승을 했었고요. 그쵸? 대박이었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인버스보다는 어느 시점, 유가가 많이 급락을 해서 더 떨어지기 어렵다라고 하는 시점부터 매수에 들어가셨겠죠. 그래서 많이 물려 있을 테고요. 자, 지금 뭐 투자 방법이나 이런 걸 논하기 전에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회자되고 있고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는 것들, 그 부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이번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은 레버리지를 보죠. 자, 괴리율이 벌어졌다. ETN 투자 경고, 그리고 뭐 거래 정지 얘기를 많이 보셨죠. 그리고 지금 ETN에 물려 있거나 ETN 때문에 마음고생 많으신 분들 계시죠. 근데 주의를 하셔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누군가 지금 세력이 물량을 바쳤어요. 이 구간에서. 왜? 가격이 안 떨어졌어요. 원유가 떨어진 거에 2배만큼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안 떨어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쵸? 그러고 있다가 급등이 나와줬으면 다행인데 하락을 한번 더 해버렸죠. 그러니까 하한가 가고 내지는 거래 정지가 이루어지고, 물론 이제 이틀 사이에 지금 유가가 나름 크게 반등을 해서 거래 재개가 되고 나서 어떤 흐름이 나올지 저도 이제 기대가 되는데, 투자를 하실 때 가장 주의해야 될 점 뭐냐? 바로 괴리율인 거죠. 어떤 괴리율? 유가가, 자,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국제유가가 예를 들어서 30달러다. 그랬을 때 얘 뭐 가격은 예를 들어서 4,000원이 정상이다. 이걸 토대로 증권사에서 산정을 해가지고 얘 가격을 갖다 만들거든요. 주식처럼 어떤 뭐 내재 가치가 어떻다, 기업 전망이 어떻다,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상품이 아니에요. 이 기초자산 가격을 그대로 트래킹하게 만들어진 게 보통 이런 원자재나 주가지수 상품의 ETF, ETN이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가치가 되는 선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선물 가격이. 그랬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20달러로 떨어졌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10만큼의 가격 하락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반영을 안 시키더라는 거죠. 그래서 괴리율이 벌어지는 거죠. 상당히 많이 벌어진 게 뭐 500%, 700% 이렇게까지 벌어졌었죠. 자, 여기에서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가격이 유가 떨어진 거 반영을 해서 1,000원이어야 돼요. 근데 얘가 5,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5,000원. 이 괴리율이 600%인 거죠. 이런 상품들에 지금 매수를 하지 말라고 금감원에서 당국에서 투자 피해를 본다 하지 말라. 그러나 뭐 일반 개미들이 샀을까? 라는 생각이 사실 들기는 해요. 근데 가격이 버티고 있으니까 기대 심리가 작용을 한 건지 내지는 어딘가 뭐 유튜브가 됐든 어디 카톡방에서 한 건지 몰라도 매수가 막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괴리율이 이렇게 벌어졌는데 괴리율이 벌어졌다는 건 뭐예요? 유가가 급등을 해서 올라가더라도 얘 기초자산이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괴리율 벌어져 있었기 때문에 얘 가격은 안 오르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레버리지를 투자하기에 좋은 시점이 있고요. 그리고 레버리지 자체의 상품은 어떠느냐?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주가지수 상품 괜찮습니다. 이를테면 미국 나스닥 지수를 주가지수로 하는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나 ETN 혹은 코스피, 코스닥, ETF, ETN 이런 레버리지 상품들은 그래도 괴리율이 벌어지지 않아요. 또한 괴리율 자체가 상당히 적죠. 그리고 스프레드, 월물간 가격 스프레드 국내 코스피나 미국 나스닥 같은 경우는 3, 6, 9, 12월이 만기입니다. 얘네들의 가격 차이가 크지 않아요. 지금 천연가스나 원유처럼 막 2달러씩 가격 자체의 10%에 해당하는 만큼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스프레드가 미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ETF를 내가 사서도 이 스프레드 때문에 손실 보는 가능성은 적어요. 전혀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만큼 미미하고 적다라. 근데 지금 레버리지 상품은 너무 크게 벌어져 있고 또 하나 기초자산이 되는 선물 가격 자체 스프레드가 어쨌든 일반적인 정상적인 시장이었을 때에 비하면 2배, 3배 이상이더라는 거죠. 여기다 한번 보시죠. 1월 8일에 출혈물 가격이 얼마였습니까? 62.95달러. 고점 63.73달러. 지금 스프레드가 얼마인가요? 1달러가 되지 않죠. 0.89달러 정도 되네요. 이게 일반적인 시장이에요. 근데 지금 괴리율이 좁아져서 처음에 6달러, 7달러가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4.5달러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지금 요 5월 1일자 기준으로 했을 때 2.51달러 정도까지 이제 줄어든 거죠. 스프레드가 이렇게 벌어져 버리면 ETF나 ETN은 그대로 정말 망하기 십상입니다. 가격 올라가더라도 이거 반영시키려고 하면 반영 무조건 시킵니다. 안 시킬 수가 없어요. 수익이 안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ETF, ETN을 내가 투자할 때 지금 괴리율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 또 선물과 스프레드가 어느 정도 벌어져 있는 건지 차트만 띄워놓으면 확인이 가능하죠. 지금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구나. 그리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가격까지 이 스프레드가 줄어있었던 상황이구나. 그쵸? 지금 1달러가 안 되죠. 올해 1월달만 하더라도 유지가 되고 있다가 딱 이 시점 급락 나오게 하는 시점부터 가격 차이가 벌어졌고요. 그쵸? 가장 극심했던 게 5월물이었죠. 이미 만기가 돼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상품을 거래할 때는 특히 원자재 관련 상품들은 가격 선물 가격 간에 스프레드가 어느 정도 보통이 이루어지는지를 봐야 되고요. 그쵸? 그리고 그걸 얼마만큼 이 가격에 반영시키는 상품인지도 보셔야 되세요. ETN 같은 경우도 레버리지 ETN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증권사마다 다 레버리지 ETN의 괴리율이 달랐었습니다. 상당히 심한 애들이 있고요.
심하다는 건 뭘까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내가 투자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물려 있어요. 물릴 수 있는 상황인데 누군가 작전이 되었건 뭐 큰 자금 세력이 되었건 가격을 떠받쳐요 누가. 그럼 어때요? 내가 손실을 덜 볼 수 있으니까 빠져나올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주어졌던 거죠. 좋게 생각을 하면. 근데 이렇게 괴리율이 벌어져 있는데 가격이 내려가지 않네? 그리고 매수를 한다? 예, 정말 무모한 짓이죠. 그리고 보시다 보면 원유 선물 똑같은 1대1 레버리지. 얘는 코덱스 원유 선물 ETF, 얘는 대신 WTI 원유 선물 ETN이에요. 상품 구조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1대1로 움직이는 애들이죠. 그런데도 가격 차이가 다르게 발생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날만 하더라도 4월 29일 기준으로 했을 때 8%가 상승을 했고요. 얘 같은 경우는 14.78%가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지금 괴리율을 보이고 있는 건지 내지는 거래량이나 또 이런 어떤 게 적다라고 보면 전일 종가 기준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보셔야 되세요. 뭔 말인가 하니 종가에 몇 주 안 되는 거 물량 체결시키면서 가격이 여기에 끝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상품은 여기에서 끝나버렸어요. 여기가 원래 정상적인 가격인데 그러니까 다음날 시가 기준으로 했을 때 얘는 보합 출발해도 보합이고 얘는 이 가격에만 출발해도 몇 프로 상승이 나오죠. 이런 것도 존재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상품을 투자하고 있더라도 원유 상품을 보고 다른 ETF나 ETN 상품을 하나 정도는 띄워놓고 지금 가격이 어떤지도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괴리율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품이다. 그렇다라고 하면 걔를 뭐 정리를 하고 다른 거를 갖다가 매수하는 전략 이런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나 더 해볼게요. 선물은 만기가 도래를 한다. 그래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ETF나 ETN을 투자하고 있더라도 만기 이전에 롤오버를 진행을 시켜야 한다. 이렇게 롤오버를 진행을 시키면은 그 가격이 ETF나 ETN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선물 월물 간 가격 차이, 스프레드가 존재를 하는데 원월물일수록 가격이 높다. 근데 이게 일반적인 시장에서 어느 정도 범위가 있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극심하게 벌어져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ETF를 투자를 한다라는 건 그냥 내 돈 그냥 그대로 꼬라박고 있는 거예요. 왜? 가격이 기초자산이 뭐 천연가스가 됐건 WTI 선물이 됐건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도 ETF는 마이너스가 된다. 그걸 알아두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레버리지 ETN, 괴리율이 높은 애들을 산다. 미친 짓이라는 거. 그래서 누군가 떠받치고 물량을 갖다고 해서 올리는 어떤 시즌을 보여준다. 왜? 증권사 매도 물량이 받쳐주고 있었는데 싹 없어졌던 적이 있거든요. 괴리율 벌어지죠. 그렇다라고 하면 치고 빠져나오시라는 거예요. 누군가 물량을 받쳐서 지금 끌어올려주고 있으니까. 근데 증권사들에서 이런 게 뉴스에 보도된 적은 없죠. 이렇게 괴리율이 벌어져 있을 때 증권사에서는 어떨까요? 이걸 매도만 하면 이득인 거예요. 매도만 하면. 일반은 매도를 못하죠. ETF나 ETN은 흔히 말하는 LP 물량들, 증권사에서 호가를 갖다가 유지를 해주는 물량들이 나오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매도 물량이 다 소진이 돼가지고 못했던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더 치고 올라갔었죠. 근데 대규모로 지금 이제 매도 물량을 갖다 쏟아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한가도 가고 괴리율이 이제 확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을 했죠. 증권사만 배불리는 일이라는 거죠. 예전에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가격 차이 아실 거예요.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1000만 원일 때 우리나라에서 거래되는 가격은 이를 대면 한 1200만 원 됐어요. 기본 프리미엄이 20%가 존재를 했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좀 거래되고 있는 달러 기준 가격이 1000만 원인데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 가격 20%. 그래서 어떤 걸 했어요?
해외 거래소에서 사가지고 우리나라로 트랜스퍼를 시킵니다. 이 물량들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막 3, 4일에서 길게는 막 일주일, 열흘씩 걸렸었죠. 근데 하기만 하면 수익을 볼 수 있는 차익 거래 기회가 존재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ETF나 ETN은 이거보다 좀 더한 거예요. 뭐냐? 김치 프리미엄도 아니고요. 국제 유가라는 원유 선물 가격이 정해져 있는데 우리나라 ETF나 ETN은 얘를 따라서 그대로 가격이 추정되는 트래킹 상품인데 훨씬 비싸게 거래가 된다? 예. 이걸 누군가가 총알바지로 들어가는 순간 당하는 거죠. 그 부분은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이번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수 있는 내용을 나름 짧게 해서 설명을 드린다라는 게 아무래도 쉬운 내용은 아니다 보니까 다소 길어졌습니다. 카페에 들리셔서 좋은 내용들을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위기는 기회이기도 하지만은 정말 그 위기 속에서 기회를 잡으려고 하면 많은 것들을 알고 계셔야 되세요. 그래야 이게 기회인지 아니면 정말 더 위기일 수 있는지 구별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생깁니다. 조금씩 더 공부를 해보시고 또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자금 관리만큼 뛰어난 매매 기법이 없습니다. 몰빵 투자 금지하시고요. 그리고 남들이 다 수익이 날 것 같다.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제는 피해야 될 시점. 남들이 다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렇다고 하면 그때는 용기를 내야 되는 시점이라는 거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